네,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좀 전에 메인 뷰까지 만들었죠. 그래서 메인 뷰가 작동하는 거를 한번 하려면 이게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겁나 짜증나는 게 있어. 요 앱 이름을 저거 환경 변수로 등록해줘야 돼요. 그거를 파이썬에 우분투에서 이렇게 씁니다. export에서 플라스크 앱 이름을 뭐로 해줬죠? 아까 이닛에서 자기 이름 넣어줬죠. 그러니까 이 서버를 넣어줬죠. 앱 이름이 서버가 되는 거예요. 서버. 그 다음에 환경 변수를 하나 더 입력해야 되는데 플라스크 우리 디버그 모드를 true로 주겠습니다. 그래서 에러가 생기거나 아니면 파일 내용이 이 중에 아무거나 변경되면 지가 자동으로 재시작해 주는 게 있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가 언더바네요. 언더바 true 이렇게 하고 플라스크 해서 실행시키면 돼요. run 하면은 지가 실행되는데 호스트를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호스트는 0.0.0.0 그러니까 내 서비스는 전 세계 어디서든지 들어와야 되죠. 아무나 다 들어와. 걔가 0.0.0.0이에요. 다음에 포트 번호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포트는 5678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얘가 실행이 될 거예요. 그럼 실행되면 두 개가 지금 뜨고 있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 볼 때는 117.0.0.1에 5678 포트로 띄운 거고요. 외부에서 들어올 때는 이렇게 들어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얘가 지금 왜 이렇게 뜨냐면 공유기에 물려 있는 거예요. 공유기에 물려 있는 게 1922로 시작하는데 거기에 16번이라는 IP를 할당 받은 거죠. IP 타임이 할당해 준 거죠. 요거를 컨트롤 클릭하라고 하니까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제가 클릭해 볼게요. 클릭. 그래서 오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떴네요. 네, 이렇게 떴어요. 여기에 5678번으로 제가 리턴을 뭘 해줬죠? 아까 메인 뷰에서 요거 해줬죠? 요게 리턴돼서 온 거죠. 여기로 이렇게 겁나 간단하죠. 자, 이제 여기까지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이거를 가지고 뭔가를 해보면 되겠죠. 재밌는 작업들을. 그래서 요거는 허접해. 자, 허접하니까 요거를 아까 했던 뭐 요런 거 비슷한 거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런 거 비슷한 거를 만들려는데 요 폼이 필요하죠. 사용자 입력받을 폼. 이 폼을 작성하는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재밌겠죠? 자, 이거 일단 끄고요.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아까 런점 요거를 써줬잖아요. 요 파일을 하나 만들었잖아. 요 파일 쉘 스크립트라고 하는 건데 요거를 그대로 실행시켜주는 어떤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윈도우로 치면 배치 파일 뭐뭐.bat 쭉 순서대로 써주면 일괄적으로 쭉 순서대로 실행해주는 게 얘인데 얘 할 때마다 서버 실행시킬 때마다 얘 써야 되고 얘 써야 되고 뭐 얘 써야 되고 이렇죠. 이거 쓰기 귀찮은 거죠. 그래서 여기 한 번에 등록해 놓을게요. 일괄 실행 파일에. 그래서 요거 그대로 복사해다 놓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붙여놓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서버 이름을 딴 거를 썼으면 여러분들이 만든 이름을 써줘야 돼요. 뭐 앱이라고 썼으면 앱이라고 써준다든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 또 붙여놓기. 그 다음에 요것도 붙여놓겠습니다. 붙여놓기. 이렇게 하면은 여기 현재 디렉토리 밑에 run.sh라는 파일이 있죠. 요걸 실행시키면 그냥 지가 작동하는 거죠. 아이고 얘 또 이렇게 잘못 썼네. 컨트롤 C 눌러서 빠져나오고요. 오타 있는 걸 갖다 붙였네. 그래서 다시 실행시키면 잘 작동하죠. 그러니까 세 번 타이핑하기 싫은 거죠. 그것 때문에 넣는 거예요.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 요 상태에서 폼을 한번 작성을 해볼까요? 폼. 아까 폼 파일을 만들어 놨죠. 어디에 만들어 놨었던가요? 우리가 스태틱 폴더 밑에 아니고 여기죠. 폼스. 그러니까
여기로 보낼 겁니다. 여기로 제가 서버에서 폼을 만들어서 보내줄 거예요. 그럼 여기 폼이 나타나게 한 다음에 여기서 붙여넣기, 파일 붙여넣기를 하게. 이해되세요? 그렇게 어렵진 않죠? 이게 웹 프로그래밍은 뭐가 좀 짜증나냐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게 짜증나. 리퀘스트 보내고 리스폰스 해주고 이런 것들이 짜증나는데 그냥 폼을 만들어서 보낸다. 왜냐하면 CSRF 토큰 때문에 그래요. 내가 CSRF 토큰을 포함하고 있는 폼을 보내줘야 상대방이 조작을 못하거든. 해커들이. 얘는 이제 닫고, 그러면 폼스 파이가 있으니까 여기서 뭔가를 좀 멋있게 만들어 보면 되겠죠. 또 필요한 게 뭐냐면 from 요거는 뭐 할 거냐, 이게 폼들이 계속 만들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코딩하면 할수록. 그래서 얘는 사용자 데이터 수신을 위한 폼을 정의를 하겠습니다. 재밌죠? 이게 웹 코딩이 이게 좋아. 눈에 보이니까. 만드는 족족이 이렇게 눈에 보이니까 좋죠. 백엔드 코딩하면 눈에 잘 안 보여가지고 좀. 또 폼이 있어야 되겠죠? 폼은 상속받아서 쓰면 돼요. 그럼 아까 플라스크에 WTF라는 게 설치가 같이 돼 있을 겁니다. 아까 디펜던시 설치했죠? 어디였더라? 요 두 개를 설치하면 얘가 설치가 돼 있어요. 여기서 임포트 플라스크 폼 임포트하고 얘를 상속받아서 쓸게요. 그래서 어떻게 쓸 거냐면 클래스 하나 만들면 되죠. 이 데프 대신에 클래스 쓰면 되죠. 겁나 편하죠. 클래스 이름은 파일 업로드 폼. 근데 뭐를 상속받아야 돼? 플라스크 폼을 상속받으면 되죠. 끝났어. 와, 너무 간단해. 독스트링을 또 써주는 게 좋겠죠. 얘는 사용자로부터 파일을 전송받을 폼이에요. 폼. 그래서 폼 생성을 하게 되는데, 얘는 파일을, 제 빅픽처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음성 파일을 보내. 그러면 텍스트로 바꿔줘. STT. 음성 파일을 하나만 보낼 수도 있고 여러 개를 보낼 수도 있죠. 여러 개를 다 같이 받고 싶은 폼을 하나 만들어서 보내볼게요. 그러면 그런 폼을 만들려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럼 WTF 폼스에 멀티플 파일 필드란 게 있어요. 요거를 가지고 만들 거예요. 그래서 멀티플 좀 전에 한 다음에 얘는 뭐냐면 첨부 파일 받을 거예요. 이름을 그냥 설명문을 첨부 파일, 요 레이블이라고 하죠. 레이블. 이름 붙여주고, 그 다음에 밸리데이터는 뭐냐면 폼에 뭐 파일이 들어있는지, 아니면 난 숫자를 받아야 되는데 문자열을 받는지 뭐 그런 거 검사하는 거거든요. 검사하는 것 중에 제일 간단하게 검사하는 것도 다 미리 만들어져 있어. 겁나 좋아요. 밸리데이터가 수십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는 데이터 리ኳ이어드, 나중에 쓸지 모르니까 데이터 아니, 이 꼴이 아니죠. 임포트죠. 데이터 리ኳ이어드. 밸리데이터를 여러 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리스트에 담아서 주면 되거든요. 그럼 얘 클래스죠. 대문자로 시작했으니까 데이터 리ኳ이어드, 그 다음에 가로 열고 닫으면 객체가 생성되는 거죠. 이 객체 생성해서 이거를 뭐 여러 개가 있습니다. 나는 뭐 이메일인지 확인할래, 아니면 날짜인지 확인할래,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에 객체를 족족이 임포트 해가지고 여기다 넣어주면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만 할 겁니다. 그러면 얘를 인덱싱 해야 되니까 파일 담을 거니까 파일스 이렇게 해서 붙여볼까요? 이렇게 해서 보내볼게요. 어디로 가요 얘가? 얘한테 와야 되죠. 얘는 지금 전 세계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누가 접속해 있을지 몰라. 접속한 놈한테 보내줄 거. 재밌지 않나요? 네. 죄송합니다. 저만 혼자 이렇게 떠들어서. 그래서 이거 보내주려면 메인 뷰에서 보내주면 되겠죠?
자, 메인 뷰에서 어떻게 보낼 거냐면, 폼을, 아니다. 여기서 하는 것보다는 템플릿을 만든 다음에, 하는 게 좋을까? 그쵸. 템플릿을 만든 다음에. 여기서 인덱스로 들어오면 폼을 보내줄 건데, 여기서 하나 임포트 합시다. 임포트만 미리 해놓을게요. 그럼 우리 서버에서 작업을 하죠. 서버에 점 폼스가 있죠. 서버 밑에 폼스가 있고 여기서 임포트 뭐죠? 파일 이름이 뭐였죠? 업로드 폼 이거를 임포트 하겠습니다. 임포트해서 나중에 얘를 보낼 거예요. 여기서 만들어 가지고 리턴할 때 같이 싸서 보낼 겁니다. 지금은 일단 여기까지만 해놓고 그러면 요거를 만들어 볼게요. HTML 페이지. 자, 그래서 HTML 우리는 뭐 만들 거냐면 요 내비게이션 바를 만들 겁니다. 요거는 우리가 지금 쓰지는 않을 건데 나중에 내비게이션 바들이 필요하거든요. 여기에 메뉴들이 쭉 달려야 되니까 그래서 나중을 바라보고 그냥 하나 더미로 만들어 놓고 뭐 안녕하세요 뭐 이런 걸 쓰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디서 만드냐면 템플릿 가서 만들면 되겠죠. 템플릿에 넣어 놓으면 되니까 그러면 템플릿에서 두 개를 만들려고 해요.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돼요. 베이스 점 여기 제가 넣어놨나요? 파일을 하나 만들고 베이스 점 html 요 파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메인 점 html 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또 얘 왜 두 개를 만드냐면 요것 때문에 베이스는 기본으로 갖고 있는 틀이고 그 틀에서 내용이 변경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네이버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내용이 있고 뭐 여기 메뉴는 다 그대로 있죠. 그 안에 이쪽 클릭하면 뭐 블로그 하면 밑에 블로그가 나오고 여기 클릭하면 뭐 뉴스 클릭하면 뉴스 내용 나오고 여기는 안 바뀌는 부분들이 있죠. 다 똑같이 쓰는 거. 그거는 모든 HTML에다 다 코딩하면 완전 개 삽질이잖아. 그러니까 공통으로 쓰는 HTML 하나를 만들고 바뀌는 부분들은 걔를 상속받아서 바뀌는 내용만 써주게 이렇게 할 겁니다. 그거를 뭐 템플릿 상속이라고 하는데 모든 웹 프레임워크에 다 있어요. 뭐 장고, 플라스크, 뭐 자바가 뭘로 하지? 스프링 뭐 하여튼 다 있으면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base.html을 먼저 코딩을 할게요. 그래서 코딩을 할 때 느낌표 딱 치면은 지가 알아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여기 제목을 뭘로 할까요? ACIN 아카데미 아카데미 그런 다음에 여기에 바디에 뭐를 넣어줄 거냐면 베이스 템플릿 베이스 점 이렇게 써줘 볼까요? 잘 작동하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메인 뷰에서 리턴할 때 이제 헬로 월드를 리턴하는 게 아니라 리턴을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렌더 템플릿 그래서 뭐를 렌더 템플릿이 없나요? 얘 임포트 해야 되겠죠? 얘는 렌더 템플릿이 플라스크에 들어있을 겁니다. 여기에 추가 렌더 템플릿 함수를 추가해서 여기에서 보낼게요. 뭐를 보낼 거냐면 지금 템플릿에 있으니까 base.html을 보낼게요. html 그러면 얘가 잘 오는지 한번 다시 새로 고침 한번 해볼까요? 왔나? 새로 고침? 요게 왔죠. 리턴을 문자를 한 게 아니라 요 HTML 파일을 만들어서 베이스를 리턴을 해준 거죠. 베이스가 이렇게 요거 글자가 요것만 있는 거죠. 자, 잘 작동하는 거 보니까 베이스를 계속 만들면 되겠죠. 자, 요거를 쓰는 게 아니라 잘 바뀌어 있죠. 자, 어떻게 쓸 거냐면 얘가 좀 골치가 아픈데 헤드에다가 우리가 쓸 게 요거는 안 건드려도 되죠. 여기에
부트스트랩을 좀 임포트 할 겁니다. 부트스트랩은 뭐냐면 우리가 내비게이션 바가 필요하죠. 내비게이션 바는 요거 클릭하면은 나올 겁니다. 내비게이션 바가 부트스트랩에서 다 만들어 놨어요. 프레임워크로. 그냥 갖다 쓰면 돼. 그래서 저는 내비게이션 바를 쭉 내려보면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카피해서 가져가면 돼요. 요거 마음에 들어서 요걸로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밑으로 내리다 보면 있어요. 그래서 해당되는 코드를 이렇게 해서 복사해서 붙이면 돼요. 근데 이거를 쓰려면 여기에 보면은 퀵 스타트 이렇게 하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넣으라고 나옵니다. 부트스트랩을 쓰려면 링크 아이고 이게 왜 이러지? 한꺼번에 다 요거를 붙여넣으라고 나와요. 요거 저 바디 태그 맨 밑에 스크립트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고 그 다음에 링크 태그 여기 하나 붙여넣으라고 나오거든요. 저는 그냥 통째로 복사해 볼게요. 복사한 다음에 예제니까 전부 다 지우고 다시 붙여넣기 컨트롤 V 이렇게 헬로 월드가 나오겠죠. 이번에 새로 고침하면 여기서 새로 고침 해볼까요? 헬로 월드가 나오죠. 이렇게 해서 쓰면 돼요. 이거를 뭐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그냥 웹페이지에 웹에서 인터넷에서 내가 필요한 어떤 스크립트 파일들을 그냥 가져오는 걸 CDN이라고 합니다. 컨텐츠 디스트리뷰션 네트워크. 부트스트랩이 망할 일은 없겠죠. 망하는 게 좀 걱정된다. 그러면 요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할게요. 왜? 귀찮으니까. 여기 바꿔줄게요. ACIN. 자, 다 됐어요. 그럼 여기다가 뭔가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기본 구조를 이렇게 할 겁니다. 여기 약간 띄우고 여기 약간 띄운 다음에 여기 내비게이션 바를 갖다 붙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가 이제 작업하는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얘 지우고 div 태그를 하나 영역을 하나 구분해서 클래스를 컨테이너 클래스를 컨테이너 영역을 하나 만들게요. 이 전체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컨테이너는 뭐냐면 웹 브라우저가 이렇게 쭈그러들고 이렇게 커지면 내용이 자연스럽게 지가 알아서 막 이렇게 반응형으로 바뀌는 거 있죠. 그거를 부트스트랩이라는 데서 여기서 다 해주는데 여기서 요것만 만약에 두 개만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줬다면 이렇게 잘 붙여넣어져 있다면 그게 자동으로 작동되는 겁니다. 그거를 해주는 클래스 이름이 컨테이너예요. 컨테이너 한 다음에 영역을 좀 나눌게요. 여기에 한 줄을 넣겠습니다. 한 줄. 이렇게 한 줄을 해서 넣을 거예요. 줄은 뭐냐면 영역으로 또 나눠야 되니까 div 해서 얘는 클래스를 로우로 정했습니다. 로우 한 줄. 한 줄이고 my3 이렇게 줄. m은 마진이에요. 마진 3 하면 위아래 좌우 다 3의 크기만큼 마진이 간격 여백이 붙는 거예요. my 이렇게 치면 세로 위아래, mx 하면 좌우 x축이죠. 그리고 레프트만 하고 싶으면 레프트, 라이트만 하면 라이트 이렇게 쓰는데 저는 위아래 약간 띄울게요. 한 줄에 이렇게 들어갈 건데 여기 띄우고 밑에 띄우고 my 이거를 다 해줬어요. 이거를 하려면 CSS에서 하려면 여러분 진짜 손코딩 다 해야 돼요. 안 해도 되니까 되게 좋죠. 자, 이렇게 한 줄 만들고 그러면 여기 한 칸이 띄어져 있겠죠. 그러면 여기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테스트 하면은 요만큼 간격이 띄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의 한 줄을 통으로 넣는다는 겁니다. 떨어졌잖아요, 이만큼. 이게 MI3가 적용된 거예요. 그럼 나의 칼럼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여기 중에 한 칸, 두 칸, 세 칸으로 나누고 첫 번째 칸은 그냥 공백으로 쭉 떨어지게, 그리고 두 번째 칸에 내가 원하는 내용을 넣고 세 번째 칸은 공백으로 두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 로 속에다가. 근데 이거를 다 해놨어요.
div 클래스. 그렇게 칸 나누는 거를 뭘로 하냐면 칼럼 부트스트랩에서 칼럼에 COL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칸을 작은 단위의 칸으로 나눌래? 그럼 스몰. 그 다음에 스몰로 나누면 12개로 쪼개줍니다. 12개. 왜냐면 12개가 약수가 제일 많기 때문에. 우리 시계에도 시간을 표시할 때 12로 했잖아요. 달력도 12. 왜 그래요? 약수가 제일 많은 거죠. 쪼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제일 많아서 12개 중에 한 개를 쓸래. 여기 한 개 이렇게 쓰고 밑에 복사해서 하나 쓰고 또 하나 복사해서 여기 10개는 가운데 칼럼이죠. 양쪽을 한 개씩 쓰고 나머지 10개는 내가 내용을 채워넣으려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다가 그러면 테스트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럼 실제로 나오나? 떨어졌어야 맞는 거겠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12칸으로 나눠진 다음에 한 칸 비워지고 여기 한 칸 비워지고 나머지 여기다가 요 내용을 집어넣을 겁니다. 이거 되게 재밌죠. 저는 뭐 따로 이거 책 사서 공부하진 않았어요. 이런 거 공부할 때. 그때 구글에서 찾아보고 했었는데 내비게이션 바를 하나 붙여 놓겠습니다. 내비게이션 바는 그냥 아까 있었죠. 여기 내비게이션 바가 어디 있었죠?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아까 가장 기본 되는 게 제가 마음에 드는 게 뭘로 하기로 했었죠? 뭐 요거 한번 해볼까요? 뭐 나중에 메뉴를 계속 추가할 건데 뭐 음성 인공지능, 뭐 언어 처리 인공지능, 뭐 쭉 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 세부 메뉴도 있는 거 이런 게 좀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얘를 싹 그런 다음에 얼마나 편한지 보세요. 여기서 컨트롤 V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여기다 사이에다가 내비게이션 바를. 그래서 얘 한번 잘 들어갔나 볼까요? 새로 고치. 들어왔죠. 이렇게. 근데 색깔을 바꾸려면 밑에 보니까 기본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겁나 편해요. 뭐 두 번째가 얘겠죠. 예. 여기 있는 거를 백그라운드 프라이머리 뭐 데이터 심 다크 이렇게 쓰라고 하네요. 그러면 여기에 너는 좀 옆으로 가라. 제가 좀 삽질해도 그냥 이해하세요. 여기 있는데 내부바 익스펜드 라지 이렇게 써 있는데 얘를 여기다가 백그라운드 프라이머리 이렇게 쓰라고 하죠. 프라이머리 써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써볼까요? 그리고 여기 뭐라고 쓰라고 나왔지? 다크 심 요거를 뭐 줘야 되나 봐요. 컨트롤 C에서 여기다 붙여 놓을게요. 잠깐 띄고 컨트롤 V 이렇게 써서 새로 고치 한번 해볼까요? 새로 고치. 뭐 대충 비슷하게 맞는 것 같아. 근데 이거 아무것도 작동 안 하겠죠? 나중에 하면 할수록 이거를 계속 바꿔가면서 가는 게 내 빅픽처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되게 좋은 게 이렇게 줄어들면 반응형으로 지가 바뀌어요. 이렇게. 이거 하나로 만들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나타나고, 뭐 링크 나타나고, 이렇게. 겁나 좋죠? 이거 니네가 직접 코딩 해달라봐. 개발하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이걸 언제 하고 있어.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여기 끝났고, 여기 좀 표시를 해줄까요? 내부 바니까, 내부 바, 내비게이션 바를 줄여서 내부 바라고 불러요. 내부 바 영역을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우리 하려는 게 요거죠. 요거는 나중에 쓸 거예요. 안녕하세요, 딥러닝 분석 시스템입니다. 얘를 넣어주면 되죠. 내부 바 끝나는 데가 여기죠. 그러면 메인 컨텐츠를 여기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부터는 이게 잘 안 되면 여기부터는 이게 들여쓰기가 잘 안 맞네요. 들여쓰기가 잘 안 맞으면 컨트롤 A 누르면 전체 선택 되거든요.
단축키가 Alt Shift F를 누르면 자동 정렬을 해줘요. Alt Shift F. 그럼 깔끔하게 정리해주죠. 이렇게. 아마 맥은 좀 단축키가 틀린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윈도우에서 리눅스로 접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메인 콘텐츠를 여기다 쓸 거예요. 또 요거는 모든 페이지에서 다 똑같이 본다는 거죠. 얘는 다 똑같이 볼 거야. 그래서 얘를 상속받아서 요 페이지 클릭해서 갈 때마다 여기만 내용이 바뀌게. 그러면 베이스 템플릿은 여기 있고, 바뀌는 거는 베이스 템플릿을 그대로 불러온 다음에 거기에서 써주면 되죠. 상속받아서 쓰면 되죠. 또 상속받아서 쓰는 거를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여기 한 줄이니까 내부바 여기까지 한 줄 했고, 한 줄 더 만들게요. 로우를 하나 더 만들게요. div 클래스는 로우가 되겠죠. 한 줄 더 추가. 한 줄 쌓고 그 다음 두 줄 쌓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여기다가 div로 한 번 더 묶어서 클래스를 컨테이너로 줄게요. 컨테이너고 위아래 여백을 3이라는 단위만큼. 1, 2, 3 이거는 몇 픽셀 잘 몰라요. 저는 그냥 부트스트랩이 지가 알아서 나눠줍니다. 브라우저에 따라서. 겁나 좋죠. 또 내가 상속시킨 여기에 어떤 거를 쓸 건데 이렇게 씁니다. 퍼센트 두 개 하고 블럭 이름을 주는 거예요. 콘텐트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다른 데서 써 그런 거죠. 나머지는 다 똑같아. 여기만 틀려질 거야. 엔드 블럭. 이렇게 써주면 끝입니다. 잘 되나 볼까요? 여기에 에어리가 잘 있나 볼까? 뭐 테스트. 잘 있나 볼까? 잘 나와야 되는데. 되나? 아, 여기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요거 대신에 여기에 글자가 써질 건데 요거는 상속받아서 쓰겠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메인에서 상속해 받아서 쓰면 되죠. 메인 쓰면 되잖아. 메인에서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상속을 받을 때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중괄호 하고 양쪽에 퍼센트 한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써줘요. extend 확장해 뭐를 .html. 현재 템플릿 폴더 같은 폴더 밑에 base.html 있죠. 여기 폴더를, 이게 시스템이 개발되면 여기 템플릿 폴더 밑에 뭐 여러 개 폴더를 또 계속 만들 건데, 그때 폴더가 있으면 그때는 뭐 이렇게 쓰면 되죠. 뭐 블로그 밑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블로그 폴더를 만들면, 지금은 없으니까 이렇게 쓰고. 자, 뭘 할 거냐면 요거를 할 겁니다. 퍼센트 해서 블럭 컨텐츠 이렇게 쓸 거예요. 얘는 뭐냐면 여기 영역에 얘를 통으로 복사해서 붙이라는 겁니다. 이거 전체를 붙이고, 실제로 여기는 내가 비워뒀죠. 비워둘 영역을 내가 여기서 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날 때는 항상 엔드 블로그 써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요 컴퓨터는 플라스크는 어디서 끝나는지를 모르니까 이 끝나는 영역을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요 내용을 작성하면 되죠. 안녕하세요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요 분석 시스템입니다.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div 한 줄로 넣을게요. div 클래스를 한 줄 넣어서 여기에 p 태그로 넣어볼까요? p 태그에 클래스는 mi 위아래 여백을 좀 줄게. mi 3 정도 주고, 안녕하세요. 똑같이 써요. 저거 보고 똑같이 써야지. 딥러닝 분석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잘 나타나나 볼까요? 그러면 새로 고쳐볼까요? 메인에서 베이스를 리턴하면 안 되죠. 지금 메인을 리턴해야 되겠죠. main.html 리턴 해주면 재시작됐고,
네, 잘 나왔죠? 비슷하게 나왔죠? 그 이제 요거 붙이면 되죠, 요거. 자, 근데 폼을 보낸다고 했으니까 여기 폼을 만들어서 같이 보낼게요. 음, 여기 파일 요거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위에.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 해서 객체 하나 생성하고 제 이름을 폼이라고 지어줄까요? 여기에 HTML만 보내는 게 아니라 너도가 어, 폼, 폼이라는데 너 폼도 담아서 보내. 얘를 보내는 거죠. 이렇게. 근데 폼은 보이진 않겠죠? 보이도록 코딩을 안 해놨으니까 여전히 잘 작동할 겁니다. 네, 에러가 없죠? 200이면 오케이 된 거죠.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요거 써볼까요? 분석할 파일을 선택해 주세요. 재밌겠죠? 여기 메인에서 해야 되겠죠? 계속 이어서 하면 되겠죠? div 첫 번째 줄 끝났으니까 얘는 인사말이고 여기에 뭘 써주냐면 파일 첨부 영역이라고 써줄까요? 영역. 그러면 로우를 하나 더 만들어야 한 줄 더 넣어야 되겠죠? 로우 하나 만들고 여기에 컨테이너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한 줄 안에 이제 반응형으로 컨테이너를 하나 집어넣을 거예요. 오늘 짜증나죠 이거. 이 프론트 코딩이 제일 힘들어. 어려운 건 하나도 없는데 겁나 짜증나는 거죠. 이 코드가 기니까 위아래 여백을 상하 좌우로 줄게요. M3 하면 X축 Y축 안 쓰면 X축 Y축 다 주는 거예요. 상하 좌우 M3 라는 걸 해주고 폼을 받았으니까 폼 태그로 여기서 보내줬죠. 야, 뭐 폼 이거 가져가. 왔어요. 여기에 폼을 시연을 해주는 거를 뭐 메서드를 나중에 메서드는 전송 방식 포스트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인크립트는 요걸로 할게요. 멀티파트 폼 데이터. 왜냐면 암호화해서 보내야 되겠죠. 암호화 안 하면 다 탈탈 털리는 거예요. 해커한테. 누가 해킹할 것 같냐고요? 다 해요, 다. 그래서 얘 아이디 하나만 잡아줄게요. 폼이라고 아이디는 여러분들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죠. 요 태그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해 준 거죠.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CSRF 토큰이 날라왔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폼을 전달받았으니까 여기에 CSRF 토큰이라는 게 자동으로 당겨옵니다. 토큰. 그 다음에 요거 분석할 파일을 선택해 주세요. 한번 쳐볼까요? div 태그로 영역을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클래스 mb 아래쪽에만 한 3 정도 여백을 마진을 주겠습니다. mb3하고 인풋 파일이니까 요거는 그냥 하세요. 레이블 그 다음에 인풋 하고 인풋 파일을 입력하려면 인풋이 있어야 되죠. 인풋 태그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인풋 태그는 클래스를 얘를 이쁘게 만들어 주는 게 있어요. 폼 컨트롤이라고. 폼 컨트롤 하고 타입은 얘는 어디 있냐면 참고로 제가 링크를 걸어 놨는데 여기 보면 인풋 태그가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있는 여러 개가 있죠. 이 중에 요 클릭해서 들어가신 다음에 내가 쓰고 싶은 거 있죠. 쓰고 싶은 거. 나 요거를 쓰고 싶어요. 뭐 예를 들면 파일이 없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쓰고 싶다. 그럼 여기서 복사에다 붙이는 거예요. 클래스. 네. 저는 폼 컨트롤 해서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옵션 타입은
파일이고요. 이름 하나 붙여줄게요. 주민등록번호라고 생각하면 쉽죠? 아이디를 하나 붙여줄 건데 폼 파일이니까 파일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얘는 레이블은 요건데 설명문을 붙일 건데 분석할 파일을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써줄 거거든요. 제가 써볼게요. 내용 이렇게 하고, 얘가 어디를, 얘랑 두 개가 붙어 있어야 되죠. 그럼 얘가 폼 파일이니까 주민등록번호는 여기요, 요거한테 찾아가서 붙어 있어요. 잘 붙어 있어라 하고, 클래스는 폼 레이블, 폼 라벨이라고 하죠. 이렇게 하고 이 정도까지 한 다음에 잘 되나 볼까요? 일단 잘 되죠. 그러면 여기 된 거야. 여기 됐고, 자, 서버 전송하기, 화면 초기화, 요 두 개 버튼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 다음에 뭘 또 만들어야 되나? 요거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버튼 두 개를 폼 내부에 버튼을 만들면 되죠. 버튼은 이렇게 A 태그로 만들게요. A 태그에 href는 A 태그를 클릭했을 때 가야 할 위치인데 뭐 안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AJAX로 처리할 거기 때문에, 비동기 처리할 거기 때문에. 클래스로 버튼, 서버 전송하기라고 써있죠. 서버 전송하기 맞죠? 여기 서버 전송하기 써있죠. 버튼이고, 버튼에 아웃라인 쳐가지고 요게 있어요. 부트스트랩에 버튼이라고 검색하시면 여기에 요 버튼 하면 내가 마음에 드는 버튼 있죠, 이런 거. 그러면 이렇게 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거 복사해서 붙이는 거예요. 저는 요런 거, 요거 친 겁니다.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붙인 거예요. 컨트롤 C. 버튼 대신에 A 태그를 준 겁니다. 버튼 아웃라인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가 아마 파란 색깔일 거예요. 버튼 아웃라인 프라이머리 맞죠? 프라이머리 하고, 여기 주민등록번호 하나 부여해 줄게요. ID, 얘는 submit files. 이쪽에 글자가 잘리네요. 뒤쪽으로 가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좀 보이나요? 아니면 이렇게 그대로 하나 더 복사해서, 그 다음에 화면 초기화는 뭐냐면 여기 파일들이 지저분하게 붙을 건데 그냥 처음부터 깔끔하게 화면 정리하고 싶을 때 얘는 화면 초기화 이렇게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같은 사람이 두 명이면 안 되죠. 그럼 주민등록번호 다르게 줘야 되죠. 아이디는 유일해야 돼요. 클리어 컨텐츠 버튼 이렇게 쓰면 되나?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 잘 나타나나 볼까요? 나타나겠죠? 여기 잘 나타나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됐고 딥러닝 분석이 끝나면 결과를 보여줄 영역이 필요하죠. 이것도 하나 만들어 주면 되겠죠. 이거는 텍스트 에어리어라는 게 있습니다. 보여줄 거를 어디다 쓸까? 여기다 쓸까요? 얘는 첨부된, 여러분들 주석을 달아놔야 나중에 공부하기 좋겠죠. 첨부된 파일을 화면에 시연. 그래서 여기 버튼 영역이니까 여기다가 시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div로 나눠야겠죠. div 태그로 나누고 여백 좀 줍시다. 클래스 mb 아래쪽에 마진 3, 그 다음에 mx x 좌우로 x축에 대해서 1,
1만큼. 그 다음에 얘는 로를 앞에다 써야 되나? 이렇게. 아무 데나 써도 되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요 안에다가 텍스트 에어리어 박스를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여기다 쓰면 안 되겠네. 홈에다 쓰면 안 되겠죠? 죄송합니다. 홈 밖에다 써야 되겠죠? 이거는 왜냐하면 품 안에다 써도 상관없는데 이게 별로 아름답지 않죠. 여기 홈에 같이 이게 그 시멘틱이 안 맞죠. 밖에다 쓰는 게 맞겠죠. Shift 탭 눌러서 첨부 파일은 아니죠. 요거를 제가 잘못 썼네. 얘는 첨부를 하게 되면 여기다가 써주고, 얘는 뭘 써주는 거냐면 서버 처리 결과를 시연하는 영역,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얘는 넌 올라가 있어. 나중에 처리할게요. 여기를 요 밑에를 한번 여기를 코딩하는 겁니다. 여기도 한 줄이죠. 한 줄로 들어가니까 로로 만들어줘야 하는 게 맞을 거예요. 여기다 쓰는 것보다 차라리 밖으로 빼는 게 낫겠다. 밖으로 뺄게요. 또 다른 줄로. 그냥 여기서 처리하게. 밖으로 나와서 로 한 줄 더 넣고 div 한 줄 넣어줄 거고, 그 한 줄 안에 반응형으로 컨테이너 하나 넣겠습니다. 컨테이너고 마진은 좀 볼까요? 마진 3. 그리고 요 안에 뭐를 넣을 거냐면 div 태그를 하나 묶어서 여기에 p 태그 하나 넣을게요. 그래서 서버 처리 결과입니다. 여기까지 잘 나오나 볼까요? 불안해서 새로 고치. 이렇게 하고 여기 글 상자만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글 상자는 요 밑에 하나 넣으면 되겠고, 요 글 상자는 제가 또 코딩 해놨는데 텍스트 에어리어라는 게 있어요. 여기 클릭해서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클릭하면 글 상자 영역을 여기 밑에 보면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썼던 게 뭐였지? 뭐 이런 거죠, 이런 글 상자. 그래서 저는 요거를 쓰고 싶어요. 아이고, 갑자기 쑥 내려가죠? 제가 찾았던 게 마음에 드는 글 상자가 어디 있었어? 요런 글 상자. 이런 글 상자가 좀 마음에 들죠? 그러면 얘를 복사해요. 복사해서 내가 넣고 싶은 영역 있죠? 여기다가 컨트롤 V 이렇게 붙여 넣는 겁니다. 그러면 잘 돼요. 이거를 실제로 만들려면 겁나 힘들거든요. 잘 돼. 멋있죠? 그러면 커멘트 대신에 뭐 다른 글자가 있으면 좋겠죠? 그러면 여기다 레이블에 커멘트라고 써져 있는데 커멘트 대신에 딴 거를 써주고 싶은 거죠. 그러면 아까 제가 뭘 쓰려고 했죠? 서버 쪽 딥러닝 분석이 끝나면 보여줄 영역. 그러면 뭐 대충 써주면 되죠. 여기다 써주라는 얘기죠. 네. 딥러닝 작업이 끝나면 여기에 결과가 출력됩니다. 레이블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새로 고침하면 이렇게 됐어요. 근데 얘는 이렇게 막 수정이 가능하죠. 왜냐면 인풋 태그니까, 인풋 중에 텍스트 에어리어니까
그러면 출력 결과를 사용자가 지 맘대로 막 바꾸는 건 안 좋죠. 그냥 그대로 결과만 읽게 하려면 주는 옵션이 리드 온리 옵션이 있어요. 리드 온리 텍스트 에어리어에 너무 기네요. 안 보이니까 한줄 내려서 이게 리드 온리 이렇게 하면은 다시 새로 고쳐보면 여기에 글자가 안 써져요. 그냥 서버에서 준 내용만 볼 수 있어. 자, 그리고 여기 너무 좀 작죠? 이렇게 부트스트랩에서 지가 읽고 자동으로 해주는데 기본 창이 너무 작아서 딱 보니까 하이트라는 게 있네요. 높이죠? 100인데 300으로 좀 늘려볼까요? 이거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면 돼요. 대충 저도 그렇게 해요. 복사해서 일단 붙여놓은 다음에 여기저기 바꿔본 다음에 나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나오겠구나.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베이스하고 대충 거의 다 만들었죠. 이제 끝이 보이죠. 이거 했고 베이스 HTML 런 부트스트랩 참고하면서 만들었죠. 파일 첨부는 여기까지 한 다음에 좀 끊어서 할까요? 아니다, 그냥 여기까지만 하자. 자, 여기까지 한번 코딩해 보세요. 나중에 이거 소스 코드 전부 다 올릴 거거든요. 올리면 참고해서 한번 해보세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요 파일 첨부 영역을 실제로 이게 얘가 제일 재밌죠. 얘가 제일 재밌어. 요거 첨부하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로 할게요. 따라올 거지?